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스탠드 칼라 원피스 뒤쪽에 셔링이 들어가 있는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봉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용한 옷감은 100% 프랑스산 린넨을 사용했고요. 여름에 착용하기에 아주 시원하면서 땀을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번 디자인의 특징은 캐주얼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봉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 시간입니다. 준비는 심지를 주머니 안쪽에, 주머니 입구 안쪽과 주머니 가장자리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주머니에 시접선은 미리 다림질을 해서 선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카라의 안쪽에도 심지를 부착해 놓습니다. 앞판의 단추분에도 안쪽 면에 심지를 부착해서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이때 심지를 부착해서 다림질을 해 놓고 시접선도 다림질을 해서 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앞판의 절개 부분은 표시된 부분대로 바느질을 합니다. 바느질을 쭉 해서 각이 진 부분에 오면 바늘을 꼽아 놓습니다. 바늘을 꼽고 방향을 이렇게 틉니다. 그리고 고기 진 부분을 대각선으로 배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다시 틀어서 니은자 모양으로 박음질을 합니다. 여기 모서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짝 잘라주지 않으면 여기가 겉에서 봤을 때 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서리는 배착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겉면에서 뒤집어서 우는지 안 우는지 모서리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번 봉제에서 시접은 저는 쌈솔로 모든 것을 쌈솔 처리를 했습니다. 쌈솔은 한쪽 방향에 시접을 0.2cm나 3cm 남기고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시접을 다림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바느질이 예쁘게 됩니다. 잘라내지 않은 시접을 잘라낸 시접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을 한번 한 후에 위쪽에서 스티치를 한번 놔주면 쌈솔이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시접을 처리할 때는 모두 쌈솔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접선을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접선 위에 스티치를 한번 놓겠습니다. 겉면에서 시접선을 미리 그려놓고 바느질을 합니다.
먼저 단추분을 먼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단추분도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했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안쪽 면에서 스티치가 어디 빠진 데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합니다. 다림질했던 시접의 쌈솔 부분도 겉면에서 이렇게 스티치를 합니다. 스티치를 한 후에는 안쪽에서 빠진 곳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한쪽도 스티치를 겉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겉면에서 이렇게 시접선을 맞추어서 단추분을 미리 핀으로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앞판의 스커트를 겉과 겉이 마주보게, 몸판과 스커트가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이때 중심 부분에 주름 2cm 주름이 있습니다. 중심을 주름을 맞추고 가장자리를 먼저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림과 같이 점선으로 된 부분에 앞판을 봉제합니다. 봉제 후에는 시접선을 쌈솔로 처리를 했습니다. 뒤스커트에 절개된 부분을 봉제하겠습니다. 뒤스커트를 재단할 때 옷감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를 절개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됩니다. 대신에 옷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절개를 해서 재단을 하는 방법이 옷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뒤 스커트 중심 부분에 두 줄의 홈질 스티치를 합니다. 바느질 땀수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시접선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1cm 간격으로 홈질을 해줍니다. 이때 시작점과 끝점의 양쪽 끝은 되돌아받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실밥을 길게 남겨서 나중에 잡아다려서 주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에 실을 길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땀수는 다시 본 위치로 돌려줍니다. 가끔씩 잊어버리고 땀수를 돌리지 않아서 바느질을 다시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바느질한 밑쪽에서 두 가닥의 실을 잡아다려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뒤에 몸판과 스커트를 합봉을 하겠습니다. 뒤에 몸판과 스커트를 합봉을 할 때 안과 안이 마주보도록 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는 겉과 겉을 마주보게 했는데 이게 틀려서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는 주름을 더 만들어서 사이즈를 맞추어서 스커트의 사이즈를 몸판에 맞추어서 고정합니다. 스커트 쪽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따라서 봉제를 합니다. 주름을 봉제할 때는 아까 홈질로 바느질한 두 줄의 스티치가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이래야지 예쁜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줄에 홈질한 스티치를 실을 풀어줍니다. 바이어스를 3.5cm 폭으로 잘라서 접고 접어서 다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이어스를 겉면에 연결된 부분을 따라서 바이어스 봉제를 하겠습니다. 바이어스 봉제하기 전에 미리 다림질을 하고 시접을 정리를 합니다. 시접을 밑쪽에서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바이어스를 봉제할 때는 미리 바이어스를 다림질을 해서 그 다림질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바이어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를 위쪽으로 접어서 시침핀으로 다시 한번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합니다. 몸판 쪽에서 바이어스를 이렇게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스가 스커트 밑쪽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약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앞판과 뒷판을 합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겉과 겉이 마주 보도록 해서 어깨선의 시접선을 봉제합니다. 어깨선을 봉제 후에는 시접선을 뒤쪽에 있는 시접선을 잘라내고 시접을 뒤로 넘겨서 쌈설 시접 정리를 합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몸판을 펼쳐놓고 소매를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시접선을 따라서 봉제를 합니다. 이때 소매를 박음질 할 때는 소매 쪽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매가 씹히는지 아니면 소매에 이즈를 주어야 할지 판단을 해가면서 밀어가면서 옷감을 어깨 쪽에 소매 쪽에 옷감을 밀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야지 예쁜 소매를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소매를 박음질한 후에는 반드시 뒤집어서 겉면에서 소매가 제대로 박혔는지 박음질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소매 쪽에도 시접은 쌈설 처리를 하는데 소매 쪽의 시접을 0.3cm만 남기고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몸판 쪽의 시접을 다림질을 해서 밑쪽으로 이렇게 접어 놓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매 쪽 시접을 쌈설 처리한 모양입니다. 안쪽에서 본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소매와 몸판의 옆 사이드 심을 한꺼번에 봉제를 하겠습니다. 옷감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먼저 이렇게 겨드랑이 점에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선분을 맞춰줍니다.
사이드심을 봉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시침핀으로 위쪽만 고정을 해 놓고 주머니를 먼저 봉제하겠습니다. 주머니와 옷감의 시접선의 겉면이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해서 시침핀으로 위치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주머니와 옷감의 겉면의 시접선이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주머니의 위치를 선정해서 핀으로 고정하는 게 의외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집어넣어야지만 정확하게 됩니다. 아니면 거꾸로 해서 다시 뜯어야 되는 불편함이 저는 많았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터득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주머니 입구에 표시한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일자로 박음질을 해도 되고 시침핀으로 표시한 그 위치를 디귿자로 해도 됩니다. 디귿자로 하는 게 저는 더 깔끔해서 디귿자로 했습니다. 디귿자로 바느질한 이 부분을 약간 사선으로 잘라내 줍니다. 주머니 입구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쪽에 시접을 0.2cm만 남기고 잘라내주고 여기도 시접을 접어서 시접이 보이지 않게 박음질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시접을 주머니 쪽으로 젖혀놓고 탑 스티치를 한번 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다림질을 반드시 해놓고 바느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림질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나머지 주머니들도 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합니다. 소매부터 스커트까지 주머니를 제외하고 엽설기를 봉제합니다. 소매부터 봉제를 시작을 합니다. 봉제를 쭉 해서 내려오다가 주머니 입구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 입구까지만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박음질을 여기서 스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 밑쪽에 표시된 부분 여기서부터 다시 엽솔기를 박음질을 합니다.
반대쪽 옆설기도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옷을 겉면에서 주머니를 모두 겉면 쪽으로 끄집어낸 후에 주머니 두 장을 이렇게 겹쳐 놓고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느질을 합니다. 시접을 0.2cm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안쪽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먼저 해서 요 가장자리를 시접을 통솔로 박음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를 다시 겉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주머니를 앞쪽으로 보낸 후에 주머니 입구 양쪽 끝점을 박음질을 해줍니다. 주머니가 움직이지 않게 주머니 입구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을 했습니다. 주머니 입구 양옆에 끝점에서 바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머니 입구를 고정해주는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소매와 스커트 밑단에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소매와 스커트의 밑단에 단은 미리 다림질을 해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소매의 끝쪽에 라인을 따라서 저는 스티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는 두 줄의 스티치가 있습니다. 스커트의 밑단도 미리 다림질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스탠드 컬러의 봉제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가장자리 시접선을 잘라서 정리를 해줍니다. 뒤집어서 양쪽 끝에 모양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합니다. 옷감의 안쪽 면에서 심지를 붙이지 않은 카라를 먼저 시접선을 따라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카라는 옷감의 단추분까지 재단을 한 것이므로 옷감의 단추분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시접선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때 왼쪽과 오른쪽의 단추분의 시접선에 길이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시접선은 반드시 그려놓고 시침핀을 꽂아 주어야 합니다.
먼저 네크라인의 안쪽에서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안쪽에서 시접선의 바느질이 끝나고 나면 뒤집어서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겉면에서 이렇게 시접선을 따라서 반드시 이건 다림질을 해서 바느질을 해야지 예쁜 스탠드 칼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접선을 따라서 천천히 바느질을 할 때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바느질을 합니다. 그리고 곡선 부위에는 바늘을 살짝 들어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바느질을 해야지 예쁜 스탠드 칼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0.2cm 간격으로 한 줄의 스티치를 더 놔주겠습니다. 바느질한 선을 따라서 노루발의 길이만큼 이렇게 두 줄의 스티치를 놓는 것입니다.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단추분의 길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단추구멍을 따로 만들어서 단추를 5개의 단추를 달았습니다. 스탠드 컬러에 뒤에 백 셔링이 있는 원피스 만들기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om's Salon video.